공수처가 이번 대선에 지금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원래 공수처가 그런 일을 할 걸로 뭐 예상을 하고 그래서 공수처 이 출범을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하수인, 호위무사가 지금 됐는데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근데 우선 그 수사검사부터가 문제더라고요. 네. 되게 뭐 이렇게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그 서로 그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 의심받는 사람은 그 담당 판사나 검사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전에 표창원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그 출신자가 이번 윤석열 사건의 일종의 주인 검사죠. 예. 이게 괜찮은가요? 여기는 공수처는 예외인가? 일단 이제 그 고발자부터 봐야 돼요. 공수처에 그 고발한 사람부터 이게 보고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를 봐야 되는데 이 고발을 한 사람요.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행동이라고 있거든요. 사세행.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행동. 예. 이 사람들에게 그 대표가 71년생입니다. 김한명가? 예. 뭐 그럴 겁니다. 대표가. 예. 근데 그 삼성생명에 그 보험하다가 영하고 나다가 어떻게 그 와가지고 윤석열을 한 30여 차례 고발했어요. 공수처만 15번. 검찰에 15번. 전문 고발꾼이네요. 완전히 이런 이게 그 전문 고발꾼 이게 바로 고발 사주입니다. 예. 이게 고발 사주예요. 야, 너 시민단체 빨리 고발해. 윤석열을 30번 고발했잖아.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을 며칠 뒤에 조사하고 바르게 며칠 뒤에 압수수색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나흘 만에 들어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고발부터가 그러네요. 전에게 그 사주한 예. 이런 관변단체 있잖아. 예. 이게 첫째 문제고.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공수처 이제 수사팀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이게 그 김진욱이는 뭐 워낙 개니까 말할 것도 없고 참고로 이게 그 미코바이오로메든가 예. 그때 왜 비상장 그 정보해가지고 주식 투자했다는 말이 있잖아. 예. 그래서 그럼 판다 그랬더니 아직 안 팔았더라고. 아 그래요? 다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아 그래. 근데 김진욱이 밑에 이제 그 부장이 그 최석규. 예, 3부죠. 수사 3부. 예. 최석규도 이게 29기니까 김웅이하고 손준성이하고 좀 동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김웅이, 예. 손준성이, 최석규 부장이 동기인데 이 사람에게 그 판사만 해가지고 수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 판사 출신입니까? 판사들에게 그 수사 자료만 보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 그렇죠. 수사를 이게 전혀 모르고요. 가장 이 3부의 문제가 김숙정이죠. 예. 김숙정. 예. 이 여는 이제 그 표창원의 보좌관이죠. 예. 표창원. 그리고 이제 그 조국의 변호인단. 왜냐하면 이게 그 표창원 보좌관 하고 나서 그 LKB. 예. LKB가 이제 그 우리 김현장보다 좀 잘 나가는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LKB. 거기에 있으면서 조국을 변호했어요. 그 LKB가 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큰 사건들은 다 싹쓸이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김현장보다 더 비싸다고 예. 전부 이게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있었군요. 예. LKB 있다가 그래서 이제 검사 뽑을 때도 말이 많았잖아.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게 고도의 정치 수사에 한다? 표창원의 보좌관이? 이걸 이게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수사에 배제를 해야죠. 예. 이 공수처가 이게 문제예요. 뭐 그런 것을 회피하잖아요 서로. 예. 그래서 이게 그 이번에 압수수색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이게 불법 투성이었잖아. 압수수색도 본인한테 영장을 제시를 해야 하잖아요. 김웅한테. 그러니까. 근데 보좌관한테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한테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김웅이한테 다 허가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김웅이한테 다 허가받았다고 사기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김웅이 컴퓨터만 해야지 왜 보좌관 컴퓨터는 이게 근거도 없이 뒤집니까? 그리고 이게 그 검색어가 왜 검색어를 이렇게 최강욱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근데 왜 미애, 경심이, 뭐 조국이 이런 게 검색어를 이게 다 뒤집니까? 이런 게 그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 투성인 이런 게 무리한 정치 수사에 때려보는 거예요. 거기서 오수는 김오수가 아니고 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름이라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대요. 아니 거기에 왜 지금
번호수가 나오냐고요. 김호수였겠지. 그럼 경심이는 누구라 하고 미애는 누군데? 그럼 이게 미애는 뭐 추미애가 아니고 다른 미애가 뭐 김미애 의원도 있긴 있죠. 그럼 이게 엉뚱한데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앞자 빼고 미애, 오수, 경심이. 예. 근데 조국이는 국자만 가는 검색이 안 되니까 조국. 이게 뭐냐 말이 공수처가. 정말 이게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질질 끌 건 틀림없을 것이고 또 뭐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리라고 뭐 전혀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무엇이 핵심 쟁점들입니까? 뭘 지금 수사에 무슨 키워드랄까 그런 게 뭐예요? 지금요 공수처가 근데 이거 시민단체가 4명을 고발했거든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거 한동훈이 하고요. 그때 그 대검의 대변인 해가 지금 부산의 서부지청장으로 자천돼 나가 있는 권순정 저하고 친한 윤 총장이 총장 시절에 밥 먹는 유일하게 밥 먹는 사람이죠. 그 4명을 고발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그다음에 권순정, 손준성 4명을 고발했잖아. 근데 이 중에 2명은 아무 근거 없으니까 한동훈이 하고 이제 권순정이는 뺐죠. 예. 근데 윤석열은 왜 피해자로 했습니까?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 보면 피해자로 하려면 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범죄에 상당한 객관적 이런 혐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공모했다는 아무 근거 없죠. 예. 그때 뭐 이진동이가 뭐랬어요? 뭐 고발장에 뭐 윤석열의 부인 있잖아. 예. 부인이 뭐 무혐의 받은 게 있는데 이건 당사자한테 확인 안 하고는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알았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묵시적 뭐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또 얽어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워낙에 그래서 저는 일단 윤석열을 피해자로 있잖아요. 한 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혐의가 있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직권 남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밀 누설 있잖아. 공무상 비밀 누설 이 2개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그 선거법은 대상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직권 남용하고 이제 그 비밀 누설 있잖아. 예. 이 2개 혐의로 조사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직권 남용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어떤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남용한 거죠. 근데 검사가 고발장을 대신 써줬다 치더라도 써줄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 말은 이게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은 도저히 성립이 안 돼요. 왜? 권한 자체가 있어야 남용을 하지. 예. 그 다음에 2번째, 공무상 비밀 누설도 이거는 이제 공지의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까처럼 이게 판결문은 공개된 법정에 선고하니까 여러 사람 보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공수처가 수사 도저히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관련도 없는데 무리하게 망신주기 수사를 위해서 윤석열을 입건하고, 그 다음에 그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히 김웅은 피해자도 아니에요. 김웅은 이게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근데 참고인이고 국회의원인데 회기 중에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는 반드시 저는 야당 탄압 의도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이 지시를 했느냐.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근거는 전혀 뭐 손톱만큼도 1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하나는 손준성이가 뭐 윤 총장하고 관계없이 김웅한테 고발장을 보냈는지 여부 이것도 밝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조 씨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캡처해 갖고 뉴스버스에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이 돼야 할 거고, 그리고 손준성 보냄. 조성은이는 그 손준성이를 처음에는 검사인지 모르고 뭐 캠프에서 일어난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손준성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김웅하고 해서 연계가 됐다. 이렇게 뭐 이 언론 인터뷰는 또 워낙 뭐 이 조성은의 얘기도 오락가락 하니까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우선 제보자,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JTBC에 가서 내가 공익신고 제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니 밝혀지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발장이 20장이죠. 예. 근데 이걸 저는 손준성이가 썼다고는 저는 도저히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공소장만 읽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변호를 예. 전문을 하니 공소장을 이게 여러 개 잡다한 범죄 있죠. 예. 이걸 이게 섞어 쓰는 게 아니에요. 고발도 이게 윤석열, 김건희부터 해가지고 뭐 이쪽에 최강욱까지 잡다하게 짬뽕죄로 섞어놨잖아요. 예. 공소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거 판결문 공장 보십시오. 고발장. 고발장에 보면 4월 3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도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4월 10일 뭐 조선에서 쓴 우리 전속, 뭐 고발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용어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제가 20장을 이상하게 다 봤어요. 봤더니 이게 앞에는 평어체로 공장처럼 돼 있어. 뒤에는 이게 높임말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냥 여러 사람이 이게 떠들어다니는 짜집기를 한 거죠. 짝이 끼운 거네요. 어떻게 갑자기 평어체에서 경어체로 이게 바뀝니까? 예.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좀 그럴싸하게 어디 베껴놨어. 근데 뒤에 가보면 뭐 역적이 어떻고 뭐 좌파정권 유지가 어떻고, 아니 검사가 뭐 역적 좌파정권 이런 거 씁니까? 정말 이게 그 공소장을 제가 보기에 20장 읽어본 사람이 좌파나 우리 우파 통틀어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고발장 20장 아무도 국민들 안 보잖아. 그럼 이게 우리 읽어본 사람이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 100% 손준성이가 고발장을 이게 대신 다 써준 거는 아니다. 물론 이제 뭐 둘이가 친하다 보면 예. 이런저런 이게 자료가 좀 있으면 뭐 괜찮은 자료 한두 개 보내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 그렇지만 이게 저는 조직적으로 뭐 선거개발 고발장 다 써가지고 빨리 사주하고 이렇게 했으면 고발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아니 그리고 손준성이가 뭐 고발장을 썼든 어쨌든 했다고 한다면은 손준성의 그 PC도 다 지금 압수수색했고 핸드폰까지도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웅과의 그런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조사가 될 거고 PC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뭐 혹시 지웠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또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판결문요. 이게 뭐 대단한 거지만 제가 요즘 안 합니다. 또 고백하면 안 되고 또 제 수사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오늘 제 맡은 사건이 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결문이 날로 올라오면 한 1, 2주 걸리잖아. 그러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친한 판사가 있어요. 판사한테 이게 그 어느 사건 내 사건이니까 판결문 좀 보내줘. 왜? 며칠 뒤에 어차피 나한테 오니까. 그럼 이게 판결문을 보내줍니다. 그럼 이게 판사도 판결문 뛸 때는 예를 들어 이게 어느 부장 판사 이렇게 이제 기재가 로그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게 옛날에 다 공유했습니다. 변호사들도. 지금 이게 뭐 엄청난 개인정보 침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최강욱이 양력은 인터넷 법조원 대관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 개인 비밀로 보호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판결문에 이름 최강욱 뭐 주소밖에 돼 있나요? 전부 이게 다 대관에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따라서는 이게 판결문을 만약에 손준성이가 뗐으면 바로 이게 로그인에 딱 놓습니다. 손준성이가 그거 뗐다고. 아니면 손준성이 그 밑에 있는 사람 뗐다고 놓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박범계가 왜 가만히 있겠어요? 손준성이가 띈 게 없거든. 없으니까 이게 저는 침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최광욱이도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손준성이는 알려지지 않은 나하고 가장 친한 후배다. 그렇게 얘기까지를 했더라고요. 또 일부에서는 손준성 PC를 이 포렌식 해보니까 그 윤석열과 관련해서 법무부 이렇게 막 보고한 것이 잔뜩 나와갖고 오히려 그냥 김호수가 나잡아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다 까가 발렸다는 큰일 나겠다. 추미애한테 보고 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저번 주 방송에 그랬잖아요. 손준성이가 윤석열이 뭐 눈과 귀라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추미애 눈과 귀죠. 우리나라는 이게 검찰이 크게 보면 이게 특수통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형사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안 검사들이 있잖아요. 예, 공안. 황교안처럼 예. 공안통. 그리고 이제 그 기획을 하는 주라 사람이 있어요. 행정부는. 예. 그러면 이게 손준성이는 기획 전문가입니다. 수사 기획하고 뭐 기획통. 그런 거죠. 예. 자, 윤석열이 척건들은 전부 이게 특수통임. 한동훈처럼. 예. 윤석열이 특수부 검사잖아요. 아니, 한 번이라도 이게 손준성이가 윤석열하고 이게 대검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추미애가 장관되고 이게 다음 달에 손준성이를 원주에서 데려와가지고 예. 윤석열을 이게 감시하기 위해서 나눴잖아. 예. 근데 뭐 추미애는 뭐라 하냐면 야, 그 이후에 뭐 몇 달 뒤에 손준석이를 보내려 했더니 뭐 윤석열이가 뭐 좀 근무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윤석열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야, 추미애, 너 이제 윤석열이 요청 들어준 적 있어?
진짜 이게 손준성이가 윤석열의 눈각이었으면 추미애가 윤석열이가 요청한다고 그거 남겨두겠어요? 다 자천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전부 윤석열이가 요청한다고 안 들어주잖아요. 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개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공수처는 그렇게 수사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수사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대검도 일단 감찰에 지금 착수를 했는데 지금 감찰 결과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한동수 그 감찰부에 검사들도 많이 연구관들도 보강을 해갖고 여차하면 이제 수사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검에서도 이거 수사를 또 같이 하나요? 지난번 박범계는 양 기관이 아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던데요. 아마 근데 우선권은요. 우선권은 이제 관할의 우선권은 공수처한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수처가 이첩 요구하면 당연히 보내줘야 되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중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수처를 백업 도와주는 차원에서 대검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저번에 왜 그 손준성이가 판사 뭐 공판에 보면 이게 판사 성향 같은 거 우리가 당연히 그 분석하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판사 사찰했다고 막 그때부터 터져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손준성이 볼 때 추미애가 말도 안 되게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때부터 이게 사회가 좀 털어지는데 그때 이미 손준성이 핸드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컴퓨터 같은 거 중요한 거 다 이게 열어봤습니다. 아마 새로운 게 없고요. 그리고 손준성이가 뭐랬어요? 나는 이게 그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나는 이게 보낸 적이 없다 했잖아요. 예. 근데 손준성이가 포렌식이가 바로 놀거나 제가 진짜 했으면 그렇게 강하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손준성이도 서울법대 노가 경북고등학교 서울법대 노가 최고의 엘리트거든요. 미국에서 로스쿨도 노고 예. 아니 그 잘 나가는 게 성적도 탑입니다. 예. 연수원 때 이런 게 검사가 그걸 갖다가 큰 소리 치고 나 법적 대응하겠다 그런 적 없다. 근데 노겠어요? 제가 보기에 계속 저는 이 한동수나 박범계나 김호수 있잖아요. 계속 시간만 끌면서 연기만 싹싹 피우다가 저는 이게 지지율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는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경선 본선까지도 계속 질질 끌면서 정치적 타격을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지금 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